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개라고 하는 것은 영구자석이나 또는 움직이는, 즉 이동하는 전하에 의해서 또는 전류에 의해서 자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전류에 의한 자개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류에 의한 자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보겠습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어떠한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이 이렇다라고 하면 이 주변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되고요. 요 네 손가락의 회전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 됩니다. 즉 이러한 방향으로 자개가 형성이 되더라. 그러면 반대로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면 엄지손가락은 아래 방향이고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자개가 형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위에서 보면 얘가 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위에서 보면 얘는 이 칠판으로 전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개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럼 얘는 X는 칠판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개의 방향은 식의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직선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전류가 회전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전류가 회전한다.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코일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는 전류 I가 될 거고 얘를 N회 감았다라고 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을 이러한 방향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네 손가락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이쪽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자개는 이러한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법칙인가요? 전류와 자개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그러한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앙페르의 또 관련된 내용이네요.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입니다.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을 얘기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개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전개는 어떠한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얘에 대해서 어떠한 공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공면을 통해서 나가는 전속 밀도의 합은 전속 밀도죠. 전속 밀도의 합은 이 공면 안에 있는 전하의 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가우스 법칙이죠.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인테그럴 ds는 q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전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공면 내를 통과하는 전속 밀도의 합은 그 공면 내에 있는 전하의 양과 같다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발산 정리에 의해서 다이버젠스 D의 dv는 인테그럴 로v의 dv가 되고 얘는 다이버젠스 T는 로v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념과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를 N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S극이라고 하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뭐가?
자속 밀도 B라는 것이. 그럼 얘는 뭐 한다는 거예요? 회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폐곡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어떠한 폐곡선의 이 자속 밀도의 합은 폐곡선에 대한 자속 밀도의 합은 이 폐곡선 내를 지나는 이 전류의 합에 뮤제로를 곱한 것과 같다 이거예요. 다시 얘는 뭐예요? 어떠한 폐곡면 내에 이 전속 밀도의 총합, 즉 폐곡면을 지나는 전속 밀도의 총합은 이 안에 있는 전하의 양과 같다 이거잖아요. 근데 좌계에서는 이 자속 밀도가 지나가는 요 폐곡선에 자속 밀도를 다 더하면 이 폐곡선 내를 지나는 요 전류와 투자율 뮤제로를 곱한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테그럴. 얘는 선에 대한 적분인 거죠. B에 dl. 폐곡선을 다 적분하게 되면 얘는 뮤제로 i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럴 컬 B 이렇게 되나요? 컬 B에 ds는 뮤제로. 자, i는 전류죠. 그럼 자 얘를 J라고 써볼게요. J는 제가 전류 밀도라고 하겠습니다. 전류 밀도에 ds. 그러니까 전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J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전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 암페어 퍼 제곱미터.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인테그럴 ds니까 요 앞에 것만 빼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컬 B라고 하는 것은 뮤제로 J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온다 이거. 전계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나오고요. 자계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 식에서 자 얘는 인테그럴 B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뮤 제로 H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얘는 뮤 제로 I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뮤 제로를 없애게 되면 CH의 DL은 I다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이 되겠죠, 그죠? 이건 뭐예요? 이 식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자개의 세기를 다 선적분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의 양과 같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폐 선로에 대해서 H를 다 더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얘는 직선 전류일 때인 거죠.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폐 곡선에 얘 자개예요. 이 전류가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겨져 있다. 그러면 얘는 전류 I다 라고 보고요. 얘가 N회 감겨져 있다 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폐곡선 안에 있는 전류는 얼마예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5 점점점 n회의 전류가 들어있다면 ni의 전류가 여기를 뭐하고 있어요? 통과하고 있는 거죠. ni라고 하는 전류가. i가 몇 개? n개가. 그럼 얘는 이렇게 인테그럴 h의 dl은 ni다라고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이다. 아시겠죠?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 개념을 갖고 전류의 모양에 따른 자개의 세기를 우리가 구할 거다 이거죠. 두 번째 앙페르의 주회 적분까지 했고요. 세 번째는 벡터 자기 포텐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벡터 자기 포텐셜. 얘를 A라고 쓰고 얘는 어떤 벡터예요, 벡터. 단위는 웨버 퍼 메타입니다. 자, 이때 또 전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개에서 보시면 전개를 뭐라고 하죠? 컬. 이 회전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뭐라고 하죠? 비회전계 맞나요? 다른 말로 얘를 보존계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여기에서 항등식에 의해서 자, 회전이 0인데 이 전개는 어떤 회전의 그라디언트 V, 즉 뭐예요? 기울기 함수의 회전은 0이다라고 하는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이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개 2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의미는 뭐냐면 전개는 스칼라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개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스칼라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자개를 한번 볼게요. 자개는 다이버젠스 B는 0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건 공부했던 거예요. 다이버젠스 B는 0. 그럼 이거를 통해서 항등식에 뭐예요? 어떤 회전의 발사는 0이다라는 식이 있었죠. 회전의 즉 A라고 하는 벡터의 회전의 발사는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벡터는 컬 A다라고 하는 값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얘는 이제 벡터이고 V는 스칼라입니다. 이때 얘는 자개는 뭐라고 해요? 비발산계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해요? 솔레노이드 하다 그죠? 솔레노이드 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개는 스칼라 기울기로 어디요?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자개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개는 어떤 벡터의 회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때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벡터 자기 포텐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값을 구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컬 B라고 하는 것을 뮤 제로 J다라고 구했어요. 그죠? 좀 전에 했던 거예요. 뮤 제로 J. 뮤 제로 J는 전류 밀도. 이걸 우리가 이제 뭐 해서 공부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자, 컬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컬 A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요 컬 A라고 하는 수학적인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라디언트 다이버젠스 A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A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이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뭐란 얘기죠? 뮤제로 J란 얘기예요.
J는 뭐라고요? 전류 밀도. 그럼 여기에서 얘는 우리가 식을 해석하기 편하게 위해서 벡터 포텐셜에 대한 발산을 0으로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산의 높이를 뭘로 표현해요? 해수면 기준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우리 키도 내 발밑 바닥에서부터 전인 어디예요? 대지를 기준으로 다 뭘부터? 기준 0으로.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놓는다. 그냥 기준으로 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식만 남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라플라시안 A는 뮤 제로 J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어디서 모양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본 적 있어요?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로 V 이렇게 본 거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전개해서. 그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자, 이렇게 얘는 0이다. 이 V라고 하는 것은 전개에서 뭐예요? 위치 함수예요. 전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위, 위치 이거예요. 그럼 얘 A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자개에서 어떤 위치 함수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할 거다? A를 구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 전개에서 요 식에서 우리 V에 관한 식 어떻게 썼어요? V는 공식 볼게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때 요 Q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최적전화 밀도의 최적적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인테그럴 R분의 로 V dV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죠? 최적전화 밀도를 적분하게 되면 Q잖아요. R은 여기 있는 거고. 네, 왜냐면 얘가 R이 왜 이렇게 들어왔냐면 우리가 미소 전화에 따라 R 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모양이 왠지 똑같을 것 같아. A는 4파이. 그쵸? 자, 입실론이 분모에 있어. 근데 얘는 분자에 있네. 뮤제로. 똑같이 인테그럴. 얘는 폐곡선 적분을 합니다. 자, R. 똑같이. 로브이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J라고 돼 있어요. J. 얘 dV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맞죠? A를 벡터 포텐셜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전류 밀도는 뭐예요? 벡터죠. 얘도 벡터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J의 dV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미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소한 길이 dl이라고 보고요. 여기의 면적을 제가 s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밀도를 J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J다. 그럼 여기에서 J 곱하기 dV라고 하는 것은 그죠? J 곱하기 자, 최적은 뭐예요? 면적 곱하기 이 길이니까 S 곱하기 D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전류의 벡터나 이 DL 벡터나 뭐 같은 거니까 얘를 벡터를 DL 벡터로 하고 J는 어떤 상수값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은 뭐라고 할까요? 얘를 우리는 전류라고 하죠. 뭐 그죠? 전류 밀도에다 면적 곱하면 전류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4 파이 뮤 제로 JDV를 어떻게 쓴다고요? IDL로 쓴다고요. JDV를 뭐라고 쓴다고요? IDL로 쓴다고 하면 I는 상수값이니까 앞으로 나오고 R분의 DL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벡터 포텐셜에 대한 뭐다? 식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암기하시면 돼요.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저렇게 해서 이러한 식이 나왔구나라고만 보시고 실제 문제에서는 A가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만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 자체만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러한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또 중요한 비호사발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에 대해 알아본다고요? 비호사발의 법칙. 네 번째, 비호사발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비호사발의 법칙. 비호사발의 법칙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미소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미소한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더라. 그러면 먼저 결과 보겠습니다. 어떠한 미소한 전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로 흐르는 미소한 전류 I. 그럼 여기는 미소 길이가 되겠네요. 얘를 dl이라고 보고 dl 벡터라고 볼게요. 그럼 얘로부터 r미터 떨어진 어떠한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제가 r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벡터, 단위 벡터를 제가 ar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 여기에서의 미소 자개의 세기를 얘기하기 전에 미소 이렇게 써볼까요? 교재인 대로 미소 자개의 세기 dh는 4파이 r 제곱분의 i의 dl 벡터 크로스 ar 벡터라고 쓸 수 있어요. 암페어 턴 퍼 메터. 즉 미소 전류에 의한 유점에서의 미소 자개의 세기에 관한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벡터 포텐셜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도했어요. 4 파이 뮤 제로 I의 인테그럴 R분의 dl 벡터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러면 자속밀도 B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컬 A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컬 A. 그럼 A를 요 B에다가 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컬 그대로 4파이 뮤 제로 I의 인테그럴 R의 dl 벡터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4파이 뮤 제로 I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값이잖아요. 그래서 4파이 분의 뮤 제로 I의 인테그럴 컬 R분의 dl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공식이 필요합니다. 컬 어떤 스칼라 함수, 그 다음에 얘는 벡터 함수를 컬 하게 되면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의 컬 g 벡터 플러스 그라디언트예요. f의 컬 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공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공식이구나. 그럼 얘를 적어보게 되면 4파이 뮤 제로 i의 인테그럴 자, 여기에서 f라고 하는 것은 r분의 1이에요. r분의 1에 컬 요 g라고 하는 것은 dl 벡터예요. 플러스 그라디언트 f 그라디언트 r분의 1 컬 dl 벡터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얘를 회전시키면 얘가 또 0이 돼요. 0, 0, 0. 얘는 r분의 1을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r분의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란 말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인데 r에 대한 벡터 ar 벡터가 되겠죠. 얘는 스칼라를 뭘로? 벡터로 만드는 애니까 크로스 dl 벡터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ar 벡터와 dl 벡터를 크로스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있죠? 그러면 얘를 바꾸면 되죠. 그죠? r제곱에 얘랑 자리를 바꾸면 돼요. dl 벡터 크로스 ar 벡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요 값이랑 같은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r제곱에 dl 벡터 크로스 ar 벡터. ar 벡터는 r로 향하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뭐란 얘기예요? b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지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b라고 하는 것은 미소 db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그쵸? 그럼 얘는 요 상수값을 요 안으로 넣어볼게요. 인테그럴 c에 4파이 뮤 제로 i에 r 제곱분의 dl 벡터 크로스 ar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미소 자속 밀도가 되겠죠. db는 4파이 뮤 제로 i에 r 제곱의 dl 벡터 크로스 ar 벡터가 되고요. 그러면 dh는 b는 뮤제로 h잖아요. 그쵸? h는 b에서 뮤제로로 나누면 돼요. 뮤제로 하나 없애면 돼요. 4 파이 뮤제로 i에 r 제곱의 dl 벡터 크로스 ar 벡터 이렇게 돼요. 맞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 되는 거고, 이 비오 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미소 뭐를?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을 때, 이 i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dl 벡터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 미소 전류로부터 거리 rm 떨어진 어떠한 점, 요거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할 것이고, 요 벡터를 ar 벡터, 단위 벡터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미소 dh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dl 벡터와 ar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가 있을 거예요. 이 세타가 있겠죠. 그럼 여기 식에 의해서 크기만을 보자라고 하면 dh는 4 파이 뮤 제로 i에, 자, 여기는 r제곱, 크기만 보자라고 했으니까 r제곱 분의 dl, ar, 얘는 뭐가요? dl, 크기, ar, 얘와 얘를 외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타라고 하는 것은 dl 벡터와 ar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되겠죠. 이게 미소 자개의 세기가 되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다른 식을 유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오사바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류의 모양에 따른 자개의 세기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것이거나 또는 문제에서 공식을 찾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 자체를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 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유도 과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과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양에 따른 자개의 세기를 구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의 DL은 NI다 라고 하는 요식과 그 다음에 DH는 4파이 R 제곱의 DL 사인 세타 요식을 어떻게 알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모양에 따른 자개의 세기를 또 알아보겠습니다.